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뭐야 그거? 이거 다 과일이네요? 낙엽에서 이게 나나? 일주일에 어떻게 보냈어요, 대리님? 저 일도 하고 살짝 다이어트도 하고. 술은 몇 번 먹었어요? 술 솔직하게. 진짜 안 먹었어요. 저 오늘 완전 프레시예요. 오늘 이 실장님은 이제 에픽이 너무 바빠가지고 에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내차어때에서는 이제 메인처럼 나오시니까 그때는 이제 항상 나오실 거고 또 오늘 또 오시는 분은 또 그 저희 유명하신 저희 선생님 불러주세요. 홍누님 나와주세요. 오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오늘 저희한테 알려주실 건 뭔가요? 오늘은 네, 터보차죠. 터보차죠. 좀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가실까요? 가시죠. 네, 출발!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예. 이거 터보죠? 터보 차저에 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캐림 씨 그 터보 차저가 혹시 뭔지 터보 자체가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터보요? 좀 그런 터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용어도 좀 생소하시고 조금 가수 터보. 맞습니다. 터보는 터보. 예. 터보가 이제 말 그대로 있는 이유는 네. 일단은 그 밥을 많이 먹어야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엔진 안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네. 많은 연료도 넣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급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한 숟가락밖에 못 넣는데 조금 더 꾸겨 넣을 수 있다. 좀 더. 한 입만. 한 입만 먹는 거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슈퍼차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다룰 이제 그 터보차저고요. 터보차저가 대세죠 요즘에. 디젤 가솔린 대부분 다 터보차를. 좀 대부분 이제 효율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제 터보차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그 과급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출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결국.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과급기 비중이 더 올라갔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한마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컨셉은 과거의 터보차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출력을 높이는 데 포인트를 잡았다면은 지금은 그 저배기량으로도 고배기량 차량에 맞는 출력을 내기 위한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F1 차 같은 것도 다 터보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들어가요? 과급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무조건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충진 효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슈퍼차저가 아닌 터보차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거예요? 요게 이제 터보차저고요. 네. 터보차저를 이해하기 좋게끔 이제 90도로 해서 이제 절개해 놓은 형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분해를 해 놓은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우선은 그 터보차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엔진 바깥쪽 배기 매니폴드, 저번에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배기 매니폴드의 그 뒤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구조가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쪽 아래로 들어올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체 이 윗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서 들어오고 이 가운데 부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쪽을 터빈 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쪽 부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얘를 때려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때리면은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일축선상에 연결된 반대쪽의 이 부분을 이제 컴프레셔 휠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에어 클리너를 통해서 들어오는 깨끗한 공기가
이 바깥쪽 보이시죠? 네. 이것도 이제 스크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뭔지 전문 용어로 디퓨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나오는 거죠. 휠이 도는 이유는 공기를 이미 깨끗한 공기를 네. 더 세게 더 많이 밀어주기 위해서. 한번 돌면서. 예, 빨리빨리 아까 많이 먹는 네, 거. 많이 먹고 그렇죠. 공기가 이제 많이 넣어주는 거죠 엔진으로. 그래서 쑥 들어가서 쓱 나오는 겁니다. 배기가스하고 들어오는 공기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이쪽으로 나오는 공기는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흡기 다기관을 거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기가스하고 신기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냥 이 모형만 붙인 거죠? 예, 예. 이 부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예. 여기서 신기만 들어와가지고 네. 일로 엔진으로 보내면 되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뭘로 돌릴까요? 얘를 돌리려면은 이거를 그냥 일로 들어오는 예, 근데 신기로 얘를 그 어떠한 기체를 빨아 당겨서 엔진으로 넣어주려면은 뭔가 에너지가 그리고 힘이 필요한데 그걸 뭘로 하겠냐 이거죠. 그거를 엔진의 벨트를 이용해서 돌리는 원리가 슈퍼차저고요.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게 터보차저입니다. 네, 아 무조건 이 터보 아, 배기가스의 예. 힘이 제가 필요한 좀 거. 무지했네. 예. 아니 뭐 처음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위해서 예, 예, 예. 이쪽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 바람개비를 돌리든 뭐 여러 가지 뭘 부채질을 하든 간에 그 돌려서 엔진으로 뭘 넣어주는 그 액션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할 때 배기가스를 선택하면은 그거는 이제 터보차저. 그리고 엔진의 벨트를 이용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슈퍼차저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돌리는 원동 그 힘을 많이 발생해주는 예.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얘는 잘 빨아당겨서 잘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잘 꺾여 있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네. 잘 선택한 그런 각도이겠고요. 예, 예. 많이 연구를 했겠죠.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예,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를 두 개가 연구를 해서 다르네요. 여기랑 여기랑. 예, 이쪽은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아니다. 나와서 탁 때리고 이렇게 빠지면은 가운데 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정식 명칭을 컴프레셔 휠, 예, 컴프레셔 휠. 그리고 이 부분을 터빈 휠이라고 그럽니다. 예, 터빈. 요거가 왜 필요한지 혹시 네, 아세요? 얘가 있어요. 얘가 돌아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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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더 맞아요. 나보다 더 똑똑. 얘가 거기까지. 있어야지 얘가 들어가네. 아, 그 정도만 아셔도 정말 잘하시는 아 겁니다. 진짜요? 예. 완전 다. 예. 다행이다. 나보다 그렇게 보면 요건 또 뭐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연구를 했죠, 사람들이. 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릴 때 네. 들어오는 가스가 네. RPM이 낮을 때는 네. 조금 나오겠죠. 그렇죠. 고속으로는 많이 나오겠죠. 저속과 고속에서 여기 이 부분을 좀 최대로 잘 돌리겠다라고 고민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베인 컨트롤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 이제 요 제어하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수돗물을 네. 호수에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쫄쫄쫄쫄 나오죠. 얘를 멀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꽉 누르게 되면은 멀리 나가죠. 바로 그 원리예요. 예, 예. 아, 오, 예, 좋습니다. 예. 강아지 오줌 칠 때. 그렇지. 예, 예. 좋아요. 그게 그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가스렌지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참 요게 요 부분이.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게 세워놔서 네. 이렇게 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멀리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꾹 누르죠. 예, 바로 요 상태 이렇게 꾹 누른 상태가 이렇게.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막 호수가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열어버려야지 이렇게 여는 거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예, 그래서 공기의 양을 얘가 조절. 예, 배기가스의 배기가스에 그거. 나오는 양에 따라서 이 터빈에 돌려주는 회전수를 최적화하게 제어하는 게 이겁니다. 단순한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베리에이블 지오메트리 터보차저라고 그래서 VGT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형태. 얘 이름이 VG. 예, VGT 액추에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이런 기계적인 따위 부품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이런 제어를 할 때 사실 여기 보면 뭐 비행 접시 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다. 예, 맞아요. 예, 요 부분에 그 진공. 네.
그러니까 좀 부압을 이용을 해서 좀 강하게 당기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요. 네. 약하게 당기면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로 제어되는 형태가 이제 과거의 차량이라면은 지금은 이게 지금 예. 과거의 차량이에요? 예, 과거. 예전 기술. 예, 지금 일부 차종은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고 있고 요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이제 전기 모터로 좀 반응 속도라고 그러죠. 레스폰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모터로 확 제어하는 방식이 이 지금의 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정밀하게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 좋은 사실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터보 렉 같은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거가 터보 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완벽하지 못하니까. 예, 그래도 연소를 해서 네. 시동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고 네. 배기가스가 나오고 이걸 돌려주고 다시 공기를 넣어주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터보 렉인 겁니다. 터보 렉 알아요 혹시? 렉 걸린다 우리 알죠? 컴퓨터 할 때 뭐 렉 걸린다, 게임 할 때 렉 걸린다 알죠? 네. 버벅대는 현상. 네, 알죠, 예, 알죠. 그런 거. 네. 이렇게. 그건데 터보 렉은 간단히 터보가 렉 걸리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터보가 렉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가속 페달을 탁 밟으면은 네. 운전자는 밟는 만큼 차가 쫙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예, 좀 약간 멍 때리는 느낌. 그쵸. 예, 그걸 이제 터보 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그 느낌을 제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요로 지금 들어가서 예. 요로 나가고 네. 여기 쪽에 이제 그게 DPF가 붙겠네요. 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배기 장치는 이제 그 애프터 트리트먼트 후 처리 시스템이 여기 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예. 총매는 여기 아까 붙는다고 말씀하셨죠. 중간 총매가 아니고 이제 중간 냉각기. 냉각기. 예, 냉각기. 인터쿨러라고 그러죠. 네. 인터쿨러가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나가는. 예, 나가는 쪽으로, 출구 쪽으로. 예. 여기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예, 나가면은 그냥 그 대기에 있는 이 공기를 꾸역꾸역 넣으니 얼마나 많이 그 안에 공기들이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히겠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싫은데 다 때려 넣으니 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엔진으로 넣게 되면은 나킹도 일어나고 제어에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식혀서 넣게 되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응축이 되는. 예. 그냥 넣는 것보다 이 효율을 결국은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한 건데 중간 냉각기 자체의 컨셉이 뭐냐면은 어차피 이양 넣는 거 좀 더 식히게 되면은 좀 더 밀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더 많은 공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더 많은 연료를 넣을 수 있고 어쨌든 이 기본적인 차량 중에서 네. 자연흡기 차량 같은 경우 이런 부품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흡기 자연흡기? 예, 그러니까 피스톤이 그냥 움직이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가는 차량은 과급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것만큼 가격은 좀 저렴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디젤 엔진의 전형적인 터보 차저라고 보시면 돼요. 예, 디젤 엔진. 예. 디젤. 다음 이제 갈까요? 트윈 터보. 예, 자 요렇게 예, 되어 있고요. 예, 터보죠? 예. 와. 음. 자, 트윈 터보? 트윈 터보 딱 말만 들었을 때는 뭐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트윈스 혹시 알아요? 트윈스. 트와이스요? 트윈스. 아니면은 LG 트윈스 이렇게 예, 트윈스. 진짜 모르겠네. 펀치? 때린다. 아, 펀치 때린다. 쌍둥이. 예, 또 쌍으로 이런 네네. 예, 같이 움직이는 뭐 이렇게. 트윈 터보라 그러면. 네. 쌍둥이 터보. 맞아. 똑같은 터보. 예, 터보가 그런 두 개, 예, 맞죠? 예,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느 순간 예.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모든 예. 공부에 대한 거는. 아, 그래요? 네. 지식이 예. 서점을 갈 생각이 주말에 있어요. 예. 네. 꼭 굉장히 네, 깨끗한 좀 지켜봐 주세요. 예, 너무 질문하지 마시고. 예.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예. 예, 전혀.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예, 그 터보가 두 개를 풀. 터보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터보 렉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대형 대배기량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로 좀 나눠져서 사이즈를 보더라도 하나는 조금 작은 형태, 얘가 더 커. 얘가 좀 더 크죠 이쪽이. 예, 그럼 좀, 지금 예. 요게 두 개구나. 예, 조금 예, 작은 형태, 그다음에 큰 형태를 이게 이제 흐르는 순서 전체로 연결한 이런 터보를 훨씬 크네요. 예.
얘가 요거 이제 트윈 터보 중에 하나인데 요걸 이제 시퀀셜이라고 그럽니다. 순차적으로 터지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순차적으로 터져요? 동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엔진 RPM이 좀 낮을 경우에 유속이 천천히 나올 경우는 얘가 먼저 좀 반응을 해주는 거죠. 작으니까 작은 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요 부분이 먼저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속 정도에 갈 때는 이제 바톤 터치가 되는 거고요. 저속일 때는 얘가 돌고 중속 이상일 때는 바톤 터치로 얘가 돌고 고속에서는 다 같이 돌고 두 개가 같이 돌고. 같이 돌고. 근데 요거는 배기가스가 6개의 실린더가 직렬형으로 돼 있는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배기가스가 한 곳으로 다 포집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요런 건 이제 시퀀셜 타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또 V6기형 엔진이 있습니다. V6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배기가스가. 그런 것도 이제 트윈 터보로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차량에 터보가 2개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트윈 터보 또는 이제 멀티 터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멀티풀. 그러니까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먼저 들어와서 이걸 먼저 돌리고요. 이 돌린 흡기되는 요 흡기를 요쪽으로 다시 밀어서 한 번 더 압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단화가 되는 거죠. 다단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저속으로 돌 수 있고 고속으로 돌 수 있는데, 고속으로 돌 때는 그 정도로 고회전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없죠. 없네.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게 뭐였죠 이름이? 이게 VGT, 베인 컨트롤 액추에이터. 이게 베인인데 얘는 이제 하나잖아요. 싱글 터보에서는 저속과 고속을 알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대형 차량에는 굳이 이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저속과 고속의 터보를 2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용하게 되면은 또 이 복잡한 거 안 달아도 되거든요. 필요 없이 이렇게 주변 형태로 좀 제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이 그 웨이스트 게이트라는 게 좀 안 달려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웨이스트 게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부분. 이렇게 요 부분. 눌리는 거죠? 좀 힘 좋으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눌려. 얘는 뭐를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 고RPM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이 과급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스트 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스트압이 커지게 되면 그걸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이 터보에 있는 이 터빈 휠과 컴프레셔 휠의 회전수를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줄여주는 과정이 요거 웨이스트 게이트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요걸 딱 열게 되면 배기가스가 일로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로 옆으로 빠져나오거든요. 빠지는 거, 여분에 남는 건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얘가 천천히 돌게 되면서 이제 과급압이 좀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그 엔진에 어떻게 보면 얘의 역할이 비슷한. 정말 그 이상으로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말 베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VGT는 웨이스트 게이트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웨이스트 게이트 역할까지 다 해줍니다. 얘는 이걸로 해서 호수를 느렸다 줄였다 함으로 인해서 확 늘어버리면은 배기가스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디젤 엔진에 관련된 터보를 쭉 설명을 했으면은 그 가솔린 터보 차저로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질문 하나. 질문 이렇게 저희가 요거는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죠? 색깔 칠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칠한 부분이고, 그 아까 전에 설명하다 좀 잠깐 덜 했는데 여기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노란색은 윤활을 하는 황화. 오일. 오일. 엔진 오일이 지나가면서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터빈 휠과 컴프레셔 휠의 냉각과 윤활을 엔진 오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그 디젤 엔진에 보면 예열과 후열이 이제 그 얘기 있었던 거고요.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높은 차들은 여기 냉각수도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엔진 오일이 지나가면서 냉각과 윤활을 다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보차저는 시동을 걸고 나서 바로 출발하셔도 안 되고요. 한 1분 정도, 15초에서 1분 정도면 좋습니다. 그 정도 있다가 출발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시동 걸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구나. 바로 안 출발하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걸 준비를 할 수 그게 있는 이건 것 거고요.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언덕길이나 고속으로 주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 터빈 휠이 고열원에 노출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얘를 식혀줘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대형 버스들은 시동 안 끄고 이렇게 좀 있는 네. 상황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바로 또 출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도 바로 휴게소를 들어가거나 또는 언덕길 바로 올라가셔서 바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상당히 고열원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1분 정도 있다가 꺼주시는 게 이 부품의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제 마지막 설명은 예예. 색깔도 다르다. 요게 원래 이 부분이 빨강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붉은색. 이 아이? 예예, 맞습니다. 이 아이 여기 있다. 붉은색. 배기 쪽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기 이 추철로 되어 있죠. 뜨거운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알루미늄으로 된 부분이 파랑색.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차갑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냉각기. 예, 그렇죠. 그렇죠. 중간 냉각기. 예, 중간 냉각기 가는 부분이고 가운데 이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윤활을 해주고 냉각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원리는 똑같네요. 다 똑같습니다. 네, 단지 크기가 좀 클 뿐. 맞습니다. 크기와 사이즈, 주변에 어떤 게 다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발견했습니다. 예. 요 놈이 또 다르네요. 예, 요거는 이제 과거의 터보 차저들이 이렇게 VGT를 사용하지 않고 그 웨이스트 게이트라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 예, 그 웨이스트가 영화배우 이제 이름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 좋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또 넘어갔어. 예, 하여튼 터미네이터? 아니야. 아니요. 자, 하여튼 네, 웨이스트 게이트가 예. 그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배기가스가 그렇죠. 4기통으로 들어오고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여기 터빈 휠을 돌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은 과급압이 높아지고 그 높아졌을 때 압력을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요게 이렇게 열어서 예, 이쪽으로 지나가는 일부가 이쪽으로 바이패스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지면은요. 이 터빈을 직접적으로 돌리는 배기가스의 일부가 이쪽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회전수가 이제 낮아질 수 있고요. 과급압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요런 터보를 이제 그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 차저에서 WGT라고 그러고요. 요게 또 이제 그 전기식으로 작동돼서 이제 EWGA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렉트로닉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 차저에서 EWGA 액추에이터 뭐 이런 얘인데 왜 네. 이 기술을 네. 디젤 차에는 채용을 안 해요? 그 디젤 차에 좀 거꾸로 되신 것 같아요, 질문이. 그 이 기술은 원래 디젤 차에도 다 있었고요. 요게 VGT로 온 거고요. 이 VGT 테크놀로지가 가솔린으로 이제 오지 못한 이유가 이 배기 온도가 워낙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구조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고열원에 놓치게 되면 이제 뜨겁게 저결이 되기 때문에 이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취성이 될 수 있고 엄청나게 가열이 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혹시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고RPM으로 유지하게 되면 이 부분 뜨겁다 붉은색이 거의 진짜 벌겋게 달궈져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얘도 더 뜨거워지겠고. 연탄 빨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뜨겁고 식은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부품에 대한 내구성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디젤 차량에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네. 가솔린에는 그냥 이런 형태로 웨이스트 게이트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네, 가솔린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예. 간단하게 저희가 그 모형은 없지만 예. 슈퍼차저를 아까 좀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실차로 가서 할까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실차로? 여기서 아니면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없어. 아, 차에서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냥 좋습니다. 차로 가실까요? 예. 이렇게 이쪽으로. 예.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차저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이전에 슈퍼차저. 예, 슈퍼차저. 생소해요. 국내에서는 지금 뭐 적용된 차량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엔진룸을 보여주면서 터보차저를 설명과 동시에 간단하게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진룸 딱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굵은 파이프가 하나 보이시죠? 네. 이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터보 차저에서 네. 만들어진 그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나오는 과급의 공기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엔진 쪽으로. 얘는 뭐죠? 이게 ETC.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스로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로틀 바디라고 그러고요. 냉각기는 요 아래 있고 터보는 그또 이 양쪽으로 있겠죠. 이 6기통 엔진이니까. 예. 이것도 트윈 터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결국 과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센서 하나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부스트 프레셔라 해서 BP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급을 얼마만큼 하느냐를 네. 이제 컴퓨터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터보 네. 차저가 아니면 이게 없겠네요. 그렇죠. 터보 차저가 없으면은 네. 이런 것도 없고 이런 파이프도 없고 중간 냉각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아. 가벼워지겠죠. 일단 차량은 뭐 네.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터보 차저고요. 네, 슈퍼 차저는 이제 배기가스로 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엔진의 벨트로 이제 돌리는 거죠. 네, 벨트로 구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외벨트죠? 예, 그렇죠. 보조 기기류라고 그래서 네.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오일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 에어컨 컴프레셔, 그다음에 각종 외부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보조 기기류를 이제 보기류라고 합니다. 네. 그런 보기류에 또 하나의 부품이 장착이 돼서 엔진의 일부 동력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게 슈퍼차저고요. 그 아까 전에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유속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린다면은 이 슈퍼차저는 그 엔진의 벨트를 통해서 돌리다 보니 터보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즉각적인 반응이고요. 단지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 벨트를 이용해서 돌리다 보니까 벨트에 이제 수명 이런 것들, 정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엔진에서 발생된 일부의 동력을 가지고 다시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엔진의 그 동력이 조금 손실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슈퍼차저는 그 바로 이 레스폰스, 그러니까 반응력에서는 우수하지만은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슈퍼차저가 네. 쓰는 차들이 적나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응 속도가 좀 늦더라도 나머지 주변 부품들에 의한 테크놀로지를 그걸 극복을 하고 터보 차저가 좀 대세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터보가 대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터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기가 막혔어요, 예, 선생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희 이제 엔진편 벌써 3번 저랑 촬영하셨고 예,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끝이 그런가요? 아니길 네. 바래요. 예, 예. 아까 방금 마지막이라고 좋아하신 거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슬픈데. 힘내면 아, 안 그래요? 되겠다는 생각. 아, 그렇습니까? 예. 정들었어요. 예, 하여튼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님께서 더 많은 거 네. 더 자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쉽게 막 그걸 예. 너무 많이 요청을 해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저 때문이죠, 뭐. 저희 예. 또 컨셉이고 저희가 예. 또 차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또 영상 기획이었기 때문에 예. 좀 그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아유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은- 덕분에 이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네. 스스로도 좀 반성의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반성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되면은 네. 조금 더 쉽게 또 네.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실 거예요? 그거. 예? 예. 언제든지 예. 끝나고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 예. 그러면 저희 걱정입니다. 예. 마지막 구호 한번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 모두가 리뷰가 되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안 맞았어. 아, 렉 걸렸어요. 예. 대한민국 모두가 리뷰가 되는 그날까지 카밍 순. 가운 햇살이
찾을 수